쌍방울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쌍방울은 이제 그 임원들이 많이 그 수사에 협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료도 많이 줍니다. 예. 제한테도 그 쌍방울 김성태하고 절친 예. 친구, 예. 그다음에 그 또 여성분 절친 두 분이 자료를 저한테도 많이 주고요. 또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유튜브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는 게 있습니다. 쌍방울이. 그래서 요즘 이게 이화영의 내연녀가 다 풀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연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그 쌍방울의 뭐 김성태 자체가 워낙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니 근데 김성태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임원들을 데려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임원들이 자료를 제시해주고 하니까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저번 주에 안부수가 나온 거죠. 네, 안부수가 부르죠. 안부수가 이제 1월 달에 정해 놓은 걸 다 번복해가지고요. 네, 번복했죠. 결국 이제 그 결정적인 게 이재명이 300만 불 준 거 있잖아. 네. 그때 북한에 돈을 주면서 내가 초청장을 2번 보냈다. 이재명을 초청해달라고. 예. 그때 300만 불 줄 때. 그리고 이게 북한이 500만 불 요구했는데 200만 불 깎았다. 예. 이것도 이게 안부수가 불었고요. 예. 그 다음에 500만 불 준 거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스마트팜 대신해가지고 예. 북한이 송명철이나 워낙에 난리치니까 대신 준 거다. 이게 안부수가 제가 다 분다고 제일 먼저 실명 깐 게 안부수 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계속 불 거다. 이놈이 이게 군인권센터 그 임태훈이하고 비슷한 놈이다. 이랬잖아요. 예. 지금 이게 안부수가 슬슬 불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화영이 내연녀가 전부 이게 돈 받은 걸 다 불어버리니. 내연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이 그 처음에는 자기가 다 썼다고 했지. 자기가 썼다고 다 근데 그랬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이화영이가 쌍방울이 다 옛날부터 받아오고 무엇보다 이게 그 전환사채. 전환사채 이거 1억을요. 이화영이가 이게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고 있은 거죠. 그게 나노스입니다. 나노스가 이제 북한의 그 자원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가가 지금은 뭐 500원 얼마인지 오늘 안 받지만 천정부지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몇천억 먹었다는. 그러면 이화영이가 얼마 벌겠습니까? 이화영이가 1억이 있었다. 그 전환사채. 이런 것도 이게 다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또 나중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뭐 극비 작업을 했다는데, 물론 뭐 무슨 안부수가 대전 뭐 그런 쪽에다가 사전 선거운동 하다가 뭐 걸린 것은 있습니다만, 이화영이도 무슨 특별한 작업을 한 게 있습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거죠. 뭐 이해찬이가 했다고 봐야죠. 네, 돈 가지고 뭐를 했나? 이해찬이가 아마 이제 그 대북 사업을 총괄한 거는요. 네. 그 동북 경제 뭐 교류 협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지금 이사장이 이해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찬이가 이화영을 보내준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이화영의 역할은 저는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이가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해찬 정도 돼야 북한에서도 이게 믿고 대화를 하지. 그렇죠. 이화영 정도를 가지고 이게 북한에서 상대해서 저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화영이가 결국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중요하잖아, 좌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를 좀 맡아서 물론 이제 그 안부수하고 주로 한 거죠. 원래 안부수는 2018년에 김성태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2018년에. 예. 근데 안부수가 이제 북한 행사하면 이화영이나 이재명이 오니까 그때 김성태 쌍방울에서 돈을 다 대준 거예요, 행사비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왜 안부수 행사에 쌍방울이 돈 대냐 이랬더니 이화영이가 이제 그 위정을 교사한 거죠. 야, 우리 경기도는 빼주고 네가 이게 그 김성태 회장을 20년 전부터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안부수가 처음에 김성태하고 몇십 년 전부터 잘 알아가지고 돈 받았다. 이랬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제는 18년에 처음 본 거예요, 돈 낼 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화영이나 이재명이가 안부수를 내세워서 대북 사업하면서 쌍방울이 돈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화영이나 이재명이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부수가 또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김성태하고 이재명하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이걸 또 이게 이번에 정언한 거예요. 예, 맞아요. 직접 이게 전화 바꿔줘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뭐 고맙다니까 네네 하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이걸 목격했다. 이렇게 안부수가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쌍방울 수사도 거의 지금 맞춰가는 건가요? 쌍방울은 이제 그 이화영 재판이 지금 30차 공판이 육박합니다. 재판을 이게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는 끝났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변수가 이제 그 배상윤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요것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배상윤이 있잖아 KT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이놈이 안 들어온 다음에 그냥 마무리 지면 되는데 예. 자꾸 이게 들어온다 하니까 조금 이게 늦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수사는 끝났다. 워낙 김성태가 협조적이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이화영이만 입을 좀 열면 이화영이는 지금 이게 진짜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이거는 이게 범죄보다 더 괴로운 거죠. 내연녀하고 본부인하고 싸우고 있지. 변호사들은 또 자기들끼리 변호사도 이게 두 파로 나뉘가지고 서로 싸우지. 싸우고 있고 본부인만 이게 그 한 게 아니고 아들이 지금 소환됐죠. 아들이. 예, 아들도 소환이 됐죠. 그거는 이게 제가 그렇지 검찰에 제 아는 분이 있어서 아들까지는 좀 처벌은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 그 연예기획사에 특혜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화영 안 보니까 검찰에서 좀 이게 중앙지검보다 수원지검이 그칩니다. 원래 이게 진짜 베테랑 중앙지검이 있거든요. 예. 중앙지검은 이게 수사를 좀 이게 세련되게 해요. 근데 지방은 아무래도 이게 한 건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이원석 총장이 쪼대니까 좀 이게 그치기는 합니다. 그래. 열심히 의욕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불렀더라고요. 수원에는 막 14청, 15청, 3개청이 쌍방울만 수사하고 있어요. 수원지검이 뭐 조금 이게 과할 정도로 이화영이를 지금 이게 족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화영이는 빨리 불어야죠. 안 그러면 이게 부인, 아들, 뭐 본인 다 죽습니다. 본인이 살 길이 없어요. 예. 너무 이게 그 쌍방울이 유착돼 가지고 천하사채까지 1억을 받았는데 이게 몸빨이 나가는데 아마 이제 본인도 고민하겠죠. 이화영이 입을 열면은 진짜 여기야말로 이재명이가 꼼짝 말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쌍방울 수사도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쌍방울하고 백현동 수사도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가지고 예. 이제 이재명 구속영장을 칠 거고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은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돈봉투 사건도 터진 데다가 이재명이도 자꾸 이 진상조사도 안 오고 책임 회피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비명에서는 사퇴하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지도부 총사퇴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 쪽에서도 왜 진상조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김두관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 박범계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야 검찰한테만 맡겨놓으면 되느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많이 나가면 끝나면 이제 그 좌파 변호사들 있잖아요. 예, 뭐 같이. 여성 변호사도 있고 어제 같이 점심 먹었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장현주 변호사가 여성이잖아요. 예. 또는 이성훈 예. 또는 이제 뭐 장윤미 뭐 이런 전수미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항상 많이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제가 자주 거의 다 제가 사죠. 거의 뭐 서 근데 변호사님 그 사니까. 방송에 보면 제일 이게 방어를 못하는 게요. 위례 어. 위례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 부국 정권하고 호방건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50억 클럽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빠져나가요. 아예 그 당시에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그냥 호방건설을요 시행사로 미리 선정해주고 호방건설의 지급 보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남욱이나 그때 사업을 했거든요. 미리 시행사를 선정해놔 버렸다고 입찰이 아니고 예. 사전에 정보로 그러면서 이게 그 부국 정권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그 부패방지법 이게 정보가 누설된 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예. 아예 협상을 했다니까. 이거는 자기들에게 좌파 패널들은 내용도 몰라요. 왜 방어가 안 되니까 내용도 몰라. 그게 위례가 뭔데 뭐 때문에 기소된지를 모른다니까. 네. 이게 방어가 안 되고요. 요즘 이게 이재명 선거법에 백현동도 쑥 들어갔습니다. 야, 너 저 백현동도 국토부에서 4단계 올려달라는 게 있었냐? 쏙 들어간 거예요. 예. 맞아요. 국토부에 4단계 사자도 없다니까요. 2단계도 안 해주잖아요. 예. 이게 백현동 방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놓잖아요. 이거야말로. 지금 이게 백현동 방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제 만났더니 또 걱정하는 게 위정교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녹취록 이재명 목소리가 나와 있잖아. 예. 이재명 목소리가. 근데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김병량 캠프에서 뭐 이재명이를 이게 그 뭐 주범으로 만들려고 이게 이불로 그 채수로 고소를 취하고 뭐 작전 짰다 이렇게 정언해 주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게 넣어버렸는데 그걸 이재명이가 그 부탁한 게 위정 녹취록이 넣어버렸잖아요. 예.
이 위정교사 이런 게 미국에서는 살인죄 다음으로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선사할 때 하나님 앞에 선사합니다. 거짓말 안 하기로. 예. 그래서 이게 위정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거짓말한 정치에는 영구 퇴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위정이 자금제는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게 이재명이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전부 이게 이 세 가지는 좌파 패널들도 방어가 좀 어렵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